딱 아기 낳자마자 찬물에 딱 샤워하고 스테이크 딱 썰면서 코카콜라 딱 마시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 산후에 다 골골대느냐? 사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느끼는 의사로서의 산후조리는 좀 똑똑하게 해야 된다. 됐다. 자기야, 내가 계획 다 짜놨어. 고생 많았어. 오늘은 닭발이야. 아, 무슨 닭발이야. 산후에도 관리해야 되는 거 몰라? 아니 10개월이나 참았는데 관리를 또 해야 돼? 그래, 이런 건 황인철 선생님이 잘할 거야. 가보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아, 요새 잠을 못 잡니다. 아, 그쵸? 애가 잠을 안 자요. 네. 사실은 아이가 잘 자는 게 효도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좀 불효자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출산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산후에도 또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산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산 전에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잘 아는데 산후에는 잘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후조리 문화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대학병원에 있어갖고 외국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이렇게 미국, 이런 러시아 이런 분들이 많이 애를 낳단 말이죠. 네. 그분들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아,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산후 문화를 알 수 있군요. 자, 딱 아기 낳자마자 찬물에 딱 샤워하고 스테이크 딱 썰면서 코카콜라 딱 마시고 이런 분들도 있고, 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산후에 다 골골대느냐? 사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느끼는 의사로서의 산후조리는 좀 똑똑하게 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냥 아유 내가 아프니까 누웠지, 이 산후조리는 착하게 한 거고, 네. 앞으로 우리가 이 스마트 시대에 착한 거 안 되잖아요. 똑똑하게 하죠. 오늘 그걸 제가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산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3kg에서 4kg가 된 아이가 좁은 산도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죠. 네. 엄마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온몸의 코어와 모든 근육을 집중해서 아래로 밀어냈고, 그 다음에 나의 골반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벌어졌고, 자, 우리 몸은 진짜 커다랗게 한번 변한 거예요, 출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조여야겠죠. 이게 원래 상태대로 돌아간단 말이죠. 네. 의학적으로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기간은 약 6주 걸립니다. 이걸 산욕기라고 하는데, 이 산욕기 동안 우리 몸은 내가 아이를 위해서 많이 남아돌던 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늘어났던 배, 피부, 머리카락 모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것들을 좀 더 내가 좀 도와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운동과 먹는 것, 그리고 쉬는 것, 이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과 먹는 것, 쉬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운동을 저도 안 그래도 우리 아내에게 같이 하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산모가 이제 출산을 하고 뭐 몇 달이 있어야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가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이게 내가 힘들었으면 쉬는 건 좋은데, 사실 요즘의 개념은 조기 부행, 그 다음에 조기 운동, 조기 사회로의 복귀가 오히려 내 몸 상태로 더 빨리 돌아간다라고 텍스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먹고 자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신하고 출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았단 말이죠.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제 먹는 거가 굉장히 힘든 시절에는 이 출산이라는 게 나의 영양을 헤쳐가면서 모든 것들을 주었던 시기지만,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굉장히 좀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내 몸은 오히려 과영양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아기가 낳더라도 내 몸은 그 영양으로 많이 덕지덕지 남아 있어요. 그거를 잘 태워줘야 됩니다. 이게 6개월 내로 정상적으로 체중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산후 비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도 원래 상태의 몸무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내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워있기만 한다 그러면 오히려 나는 근력이 손실이 되니까 기초 우리 체력 자체가 나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회로 복귀를 해갖고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건 또 안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어느 정도의 운동들을 좀 추천하시는지. 산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손목, 그다음 이런 무릎 관절이잖아요. 관절을 좋게 하려면 일단은 관절은 쉬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지만 이게 계속해서 안 쓴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얘를 강화해 줄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인대들을 조금씩 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좀 더 시작을 하고요. 요게 조금 더 지난다. 한 산후 2주 정도 지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간단한 근력 운동도 가능합니다. 특히 제왕절개를 했을 때에는 배를 절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배가 더 나와 보여요. 이럴 때는 복벽 운동을 같이 겸해 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무섭죠. 그리고 이 자궁이 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복근 운동 자체는 힘들지만 그래도 서서히 조금씩 움직여 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난 상태로 절대 배가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6주 정도 됐을 때는 유산소 운동을 좀 곁들여 갖고요. 빨리 어느 정도의 나의 몸을 찾는 게 건강학으로도 좋고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선생님,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쉬는 거는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또 아까는 너무 또 풀어져 있고 쉬기만 하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쉼을 좀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수면이에요, 수면. 수면. 네,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산모는. 아이는 무조건 울어요. 배고파도 울고 기뻐도 울고 아파도 울고 얘가 울면 잠을 못 자요. 예. 그러다가 아기가 엎치거나 기기 시작하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수면이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걔 뒤쫓아 다녀야 되거든. 아, 사고가 날까 봐. 지금은 아기가 자면 옆에서 자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엄마는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수면 사이클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때 아빠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육아를 힘쓰다 보면은 정말 지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는 그 시간만큼은 아빠가 조금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수면을 좀 취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육아는 아내가 하는 게 50이라면 남편이 50이다. 남편이 심리적으로 지지대가 되지 않으면 여성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아이를 왜 내가 낳았을까 하는 우울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쉬는 게 굉장히 저는 수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3시간을 자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잘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퇴근을 하면 어쨌든 내가 조금 더 많이 참여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좋겠군요.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보통 이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원을 좀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산후조리원은 꼭 필수 코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필수다라고 하면 다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산후조리원이 좋죠. 좋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내가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입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아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 2주간은 굉장히 쉴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사람마다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저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 산후조리원은 뷔페다. 누구나 다 평균 이상으로 다 좋아하는 곳이고 편안한 곳이고, 그렇지만 또 집밥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산후조리원의 장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들 엄마 초보기 때문에 내가 수유를 하거나 기저귀 하나 못 가는 엄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교육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주간을 알차게 배울 수가 있다. 하지만은 가격이 좀 비싼 건 또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산후조리원에 안 가더라도 조금은 좀 현명하게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기 때문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먹을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음식들을 좀 먹는 게 좋나요? 일단은 과거의 보양식이라는 거는 다 피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물치를 또 우리 시어머님이 해줬다. 그냥 남편 주십시오. 버리긴 아까우니까. 네. 그게 왜냐하면 과영양, 과콜레스테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남아있는 영양분을 태우기에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좋고요. 그 다음에 칼로리를 어느 정도 계산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성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한 1500칼로리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모유수유를 해야 되니까 1500에서 2000 사이를 맞추되 그를 넘지 않으면. 근데 2000칼로리가요 사실 보면은 뭐 얼마 없어요. 뭐냐면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칼로리를 맞춘다 해도 사실 굉장히 절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칼로리를 좀 계산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먹고 바로 눕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늘어났던 위나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복부 불편감이나 소화계통이 좀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바로 2시간 바로 눕진 말고 그냥 아예 우리가 수유하는 시간과 내가 자는 시간을 어느 정도 타이밍을 맞춰 갖고 좀 생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수유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희 와이프도 수유를 할 때 금기시하는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매운 거를 먹으면 뭐 아기 항문도 빨개진다. 네, 아니면 뭐 단 걸 먹으면 뭐 아기한테 뭐 혈압 같은 게 올라간다. 이런 것들도 있던데 이런 거는 좀 사실인가요? 뭐 초콜릿을 먹으면 이가 까매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아니고요. 일단 매운 것 자체는 사실은 자극적이기 때문에 뭐 권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모유 수유로 내 영향이 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중금속에 오염된 건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선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특히 수산식물에는 많잖아요. 알, 뼈, 내장 이런 것들은 좀 피해서 흰살 위주로 드시고요. 곁들여서 샐러리 같은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산후에 또 변비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임신을 유지했던 호르몬 자체가 장 운동에 영향을 미쳐갖고 변비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 운동을 좀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를 좀 많이 섭취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유산균이나 기타 뭐 장 운동이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곁들이는 게 좋지 않나. 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면역의 70%는 장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떨어졌던 면역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 운동에 힘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딱 요거 먹으면 진짜 산후 관리에 최고다. 이런 음식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하나 준비를 했는데 드시겠어요? 요리하는 의사 선생님이니까 요걸 저희는 노리고 왔습니다. 별건 아니고 잠깐 있어봐요. 선생님 이 미역국이 조금 보통 미역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미역국은 어떤 미역국인가요? 이거는 정성이 없으면 못 끓이는 미역국인 거죠. 이게 끓이는 방법도 그냥 정성이 다 들어가야 돼요. 고기를 한 1시간 반 정도 푹 삶은 다음에 그 국물에다 그냥 미역만 넣은 겁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오래는 걸리지만 좀 간단하네요. 그렇죠. 질 좋은 미역을 구해야 되고 좋은 부위에 고기를 사야 되고 1시간 반 동안 내가 푹 끓일 수 있는 끈기가 있어야죠.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서 좀 내가 음식을 좀 해봐라 그래서 미역국을 만들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하면서 저만큼 미역국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전국을 미역국을 다 먹으러 다녔는데 제가 그걸 다 먹고 이렇게 끓여야겠다 그래갖고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미역국이라는 게 사실 지방마다 다 다르거든요. 바닷가 쪽에 가면은 생선을 갖고 끓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메인 되는 재료는 누가 준비했는 줄 알아요? 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위해서 고기도 준비하고 생선도 말리고 그렇게 해서 끓인 미역국이 이게 온 가족들이 아기 탄생을 위한 희망과 그 다음에 진심이 담겨 있는 요리라고나 할까요?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고기랑 같이 해서. 같이 드십니다. 그렇네요. 고기 향이 확 나요. 확 나죠. 그리고 이 고기가 지방이 좀 적은 그런 부위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담백하게 씹히고 너무 맛있네요. 이 국의 키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참기름도 넣고 후추도 넣잖아요. 이 국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고기에만 양념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참기름과 후추가 고기에 양념이 돼 있어서 그 고명이 국 속에 싹 녹으면서 양념도 싹 나오게끔. 그게 이 요리의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레시피가 좀 어려우면 사실 따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음식은 좀 어떤가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저는 사태랑 양지를 썼고요. 한 근 한 근씩 사갖고 잠길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근데 좀 그래도 우리가 향신채를 넣으면 양파, 대파, 마늘 좀 듬뿍 넣어주시고요. 1시간 반 정도 끓으면 얘네들이 푹 삶아져요. 자, 그거를 건진 다음에 소금으로 간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양지는 잘게 찢어서 참기름이랑 조선간장이랑 간을 해주고요. 마지막에 같이 넣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너무? 네, 생각보다 간단해서 이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의 생일도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다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주는데 아내 생일은 누가 끓여줘야 돼요? 남편이 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울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산후조리원에 가면요 그냥 매일 식단에 미역국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데 미역국을 매일 먹어도 괜찮나요? 저는 뭐 과하면 안 좋다고 봅니다. 질리기도 하고요. 네. 미역 하나만 먹으면 또 우리가 요오드 성분을 너무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한두 끼 정도는 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됩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산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께 많이 여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는 아내가 낳지만 기르는 건 남편과 아내 둘이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산후 관리는 아내 혼자뿐만 아니라 남편이 꼭 옆에서 50% 이상 도와줘야 건강한 산후 관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꼭 명심하시고요. 두 분이 영양, 운동, 힘쓰는 산후 관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후 관리는 뭔가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정말 할 일이 많아서 저도 많이 동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